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드디어 국회 공백 사태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개수로 따지면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맡고 막판 쟁점이 된 과방위와 행안위는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통일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신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신체커의 뉴스픽5 시작하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53일 만에 그리고 통일국방 업무보고, 미래와 정서, 불법 촬영 추가, 마지막 돌파 감염으로 정했습니다. 자, 먼저 국회로 갑니다. 드디어 개점 휴업이 끝났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지 53일 만입니다. 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렇습니다. 여야가 기싸움에 골몰하느라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거셌죠. 결국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총 18개 상임위 중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비롯한 7곳을, 그리고 민주당은 정무위를 비롯한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자, 보니까요, 막판 쟁점이 됐던 과방위와 행안위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다, 한참을 다툰 사안인데 말이죠. 자, 그냥 무자루듯이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여야가 남은 임기를 절반씩 쪼개서 1년씩 번갈아서 맡기로 했습니다.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서는 방송 장악의 문제,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우선 좀 맡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씩 여야가 나눠 갖기로 했고, 1년 후에는 다시 또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검수완박법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자, 정식 명칭은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했고요.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총 12명 위원은 민주당이 6, 국민의힘이 6 이렇게 똑같이 나누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자,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까지 마쳤습니다. 53일 만에 보게 된 이 장면. 자, 이 장면이 무려 68억 원짜리 장면이라면 믿어지실까요? 이 국회가 멈춰선 기간 의원들은 지난 20일 세비 1,285만 원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공백 기간 전체 일수로 따지면 금액이 총 68억 원에 달하는데요. 문득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옛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라면서 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국회 원구성 합의를 잘된 일이라며 반겼습니다. 조만간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회동도 성사될 듯한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계개혁, 연금, 노동, 교육개혁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 자, 의장단 먼저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 조만간 타진해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도 정기국회 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당인 저희의 책임입니다. 늦은 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국회 공백 상황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국민께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가죠. 통일국방 업무보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통일부 차례인데요. 먼저 국방부, 고조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별로 분명히 이달 말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제가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이종석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 지시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새 이름이 을지 자유의 방패인데요. 내실 있는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삼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하는 과제입니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것은 국방 분야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군생활 관련 지시사항도 내렸습니다. 대선 공약이었죠. 병사 봉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통령은 또 MZ세대의 군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역 문화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병봉급 200만 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이대남의 이탈이 크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MZ세대, 그중에서도 이대남을 향한 업무 지시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요새 가장 뜨거운 부처입니다. 통일부의 업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통일부는 향후 5년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아래 통일정책 비전과 원칙 그리고 5대 핵심 과제를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첫째, 일체 무력 도발 불용입니다. 둘째,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셋째,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을 준비하라,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담대한 제안은 윤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내용이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몇 가지 전했습니다.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재단 출범에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윤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어민 사건 관련해선 당시에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의 살인 혐의 관련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을 흉악범으로 몰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중후부처인 통일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미래와 정서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행사해야 할까요? 8.15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MB가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MB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높았는데 미래와 정서 두 가지를 모두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도 주장하고 나섰죠. 정경심 교수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찬반 논란이 거세진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 기간도 현재 길지, 수감 기간도 길지 물론 않고. 건강도 그렇고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 국민의힘 측 인사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강남 아주머니가 서류를 위조해 자녀의 부정 입학시킨 잡범을 사면해달라는 주장, 세계적으로 웃기는 일이다. 정 전 교수는 잡범이고 그 잡범을 정치적으로 풀어달라는 정치 평론도 잡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 픽, 불법 촬영 추가입니다.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죠. 이 검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무슨 의도가?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고의로 살해했는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장면을 촬영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돌파 감염입니다. 세계 넘버원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 돌파 감염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올해 79살 고위험군인 바이든 대통령, 백신 4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결국 확진되고 말았습니다. Hey folks, guess you heard this morning I tested positive for COVID. And I really appreciate your inquiries and your concerns. But I'm doing well, I'm getting a lot of work done, going to continue to get it done. 네, 이렇게 주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나는 괜찮다, 업무를 보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돌파 감염은 미국 내 변이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신규 확진자 6만 9천여 명, 또 일명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새 변이 BA 2.75 확진자도 한 명 더 늘어서 총 3명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발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